네, 안녕하세요. 다원교육 과학 강사 강나연입니다. 네, 이제 저희 강서구 학생들이 어떻게 통합과학을 전략적으로 대비해야 될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제 중학교 때 3년 동안 열심히 과학 공부를 하고 고등학교 1학년에 올라가게 되면 문과, 이과 통합적으로 통합과학을 배우게 되고요. 그리고 자연계를 희망하는 학생들은 고등학교 2학년 때 원과목을, 고등학교 3학년 때는 그 선택한 과목을 토대로 투 과목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과학이 선택 과목이라는 특성이 있다 보니까 좀 덜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학부모님들이 계셔서요. 제가 단위수를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그래서 단위수를 보시면 수학이 총 8단이거든요. 근데 통합과학이 6단이지만 과학 탐구 실험까지 같이 있기 때문에 과학도 총 합해서 8단이라는 걸 한번 인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도대체 통합과학에서 뭘 배울까라고 해서 제가 목차를 한번 쭉 가지고 와봤는데요. 여기서 지금 빨간색 글씨가 보이시나요? 이 빨간색 글씨가 사실 물리랑 화학 파트가 주요인 고난이도 영역 문제가 출제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중학교 때랑 조금 다른 점이 통합과학은 좀 매 년마다 시험 범위가 달라지기도 하고요. 그리고 학교 선생님이 어떤 파트를 맡으셨냐에 따라서 작년 같은 경우는 1단원이 전체가 시험 범위이긴 했지만 재작년 같은 경우는 여기 밑에 보시면 3단원에 사나원원 반응이 있습니다. 그게 중간고사 때, 그러니까 1학기 중간고사 때 출제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사실 1단원부터 시험 범위에 들어가냐는 사실 미지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이제 입학을 해서 과학 때 어떤 걸 배운다라고 저한테 얘기를 해주면 그걸 토대로 해서 진행이 된다는 점 한번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럼 이제 작년에 강서구가 어떻게 중간고사가 나왔는지에 대한 얘기를 잠시 해드릴 건데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작년 같은 경우는 중간고사는 1단원 전 범위에 해당이 됐고요. 이건 조금 특이 케이스였습니다. 주로 목동에 있는 학교가 1단원이 전부 다 들어가는 경우는 별로 없었거든요. 그래서 통합과학 같은 경우는 작년은 좀 범위가 넓었다. 근데 넓은 대신에 선생님들이 좀 난이도 조절을 사실 실패하셨어요. 그래서 1학기 중간고사가 너무 쉬웠던 바람에 1학기 기말고사가 굉장히 어려웠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지구과학, 화학, 생명과학, 물리가 전 영역이 들어가는데 학생들이 사실 물리를 굉장히 어려워하잖아요. 그래서 1학기 기말 때는 물리가 물리 2 수준까지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물리 2 수능 특강 그리고 물리 1 수능 특강에 해당하는 영역의 문제를 선생님이 살짝 변형시키셔가지고 출제해서 난이도 조절을 하신 케이스가 작년이었거든요. 그래서 올해도 사실 물리가 쉽게 나올 거라는 보장은 없고 좀 심화 버전까지 해야 되겠구나라는 점 캐치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화학도 마찬가지로 사실 화학 원이랑 겹치는 부분이 1학기 중간고사 범위에 좀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도 좀 잘 유념해서 심화 버전까지 좀 가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한 영역당 한 문제씩 살짝 가지고 와봤는데요. 사실 지구과학이랑 생명과학은 학부모님들도 아시다시피 사실 암기 느낌인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왼쪽이 강서구 기출이고요. 오른쪽이 저희 교재에 실려 있는 문제입니다. 보시면 그림이 완전히 똑같은 거 보이시나요? 그래서 지구과학 같은 경우와 생명과학 같은 경우는 얼마나 그 그림을 잘 익히느냐, 그리고 얼마나 그 흐름을 잘 파악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왼쪽에 강서구를 보시면 여기 보기에서 기억, 니은, 디귿 정도밖에 안 물어봤는데 저희 교재에서는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보기가 9번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한 문제지만 이 문제를 가지고 얼만큼의 보기를 다양화해서 익숙하게 만드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화학 같은 경우는 주기율표, 이건 항상 빠지지 않고 출제됐던 영역이고요. 여기 보시면 여기 주기율표를 잘 외우고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 느낌이 좀 드시나요? 그래서 이 위치를 잘 알고 있어야지 그 위치에 해당하는 보기를 잘 풀어낼 수 있고요. 이건 선생님들이 매년 항상 빠짐없이 출제하셨던 영역이기 때문에 오른쪽에 마찬가지로 제 교재에 실려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주기율표 상의 위치를 파악하는 문제는 굉장히 많이 다루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생명과학입니다. 생명과학도 마찬가지 지구과학이랑 그림 비슷한 거 조금 보이시나요? 그래서 생명과학도 마찬가지로 흐름을 잘 파악해야 되고 그리고 그 그림에 따른 유형,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물리는 조금 사실 중간고사 때는 쉬었기 때문에 그리고 영역 그 자체가 굉장히 좁은 범위였기 때문에 굉장히 간단한 문제 한 문제 정도만 출제를 하셨고요. 그리고 여기서도 굉장히 대표적인 유형들을 내셨다라는 것만 보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우리 학생들이 어떻게 통합과학을 대비를 해야 되냐? 그래서 과학은 무조건 개념입니다. 그래서 개념을 우선 정립을 한 다음에 얼만큼 문제풀이를 많이 했냐, 그리고 다양하고 대표적인 유형을 얼만큼 습득했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키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중학교 때와 다르게 이제 저희가 서술형이 나오잖아요. 그 서술형을 얼만큼 잘 대비하느냐,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강서구 서술형도 제가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왼쪽 같은 경우는 화학이고요. 화학은 1번에만 보시다시피 화학 반응식을 쓰세요라는 영역이 문제가 출제가 됐어요. 그래서 이건 학생들이 직접 써보느냐 또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화학이지만 제일 마지막 문제를 보시면 무슨 그림 같은 게 하나 그려져 있죠. 그래서 이 그림이 사실 전자배치라는 파트인데 이것도 학생들이 직접 그려봤느냐 안 그려봤느냐가 굉장히 크더라고요. 그래서 눈으로만 본 친구들은 그 사실 객관식으로 나오면 잘 풀어요. 근데 이런 식으로 서술형에서 직접 그려보세요라고 하면 그림을 좀 희한하게 그리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좀 차분히 연습을 해야 되는구나. 라는 것과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 이것도 약간 화학인가? 라는 생각이 좀 드실 것 같은데요. 이게 사실 화학이 아닙니다. 요거는 생명과학 파트의 서술형이었고요. 이 생명과학 파트 같은 경우는 이 아미노산 구조를 사실 교과서에서 크게 나와 있지도 않고요. 그 잘 안 가르치시는 선생님들도 많으세요. 근데 이 강서구에서는 이런 디테일한 부분을 서술형으로 내셨다. 그러니까 이 디테일까지도 잘 잡고 넘어가야 되겠구나라는 것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저희 강서구 내신 대비반 같은 경우는 3월 10일 일요일 2시에 개강을 할 예정이고요. 저희가 총 3시간 30분 수업으로 5시 30분에 끝나고 저희 수업 진행 방식을 간단히 설명만 드리자면 저희 여기 제일 첫 번째 보시면 백지복습 테스트라는 게 보이실 겁니다. 그래서 첫 주를 제외하고는 저희가 매주 수업 시간에 백지복습 테스트를 진행을 해요. 그래서 아까 서술형 보시다시피 뭔가 그려봐야 되고 써봐야 되고 그리고 이 디테일까지 챙길 수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학생들이 이 서술형 연습을 하기 위한 백지복습 테스트가 매주 진행되고 있다라는 점 봐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개념을 나가고 그 개념을 이제 도입할 수 있는 그런 문제풀이까지 수업 시간에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간단한 커리큘럼을 가지고 와봤는데요. 이거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매년 바뀌기 때문에 이건 제가 작년 기준으로 커리큘럼을 세웠고요. 그리고 이제 올해 다시 시작을 하게 되면 이게 상황에 따라서 살짝씩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이제 저희 교재 같은 경우는 당연히 자체 교재를 사용하고 있고요. 지금 거의 막바지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저희 강서구 학생들 그 문제 수준이 굉장히 높은 수준까지 나오기 때문에 저 열심히 문제 솔팅하고 있고요. 저희 여기 왼쪽에 보시면 오른쪽에 보시면 EBS 개념 완성이라는 표지를 하나 실어놨습니다. 이건 사실 부교재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이게 그 목동 주변 학교 선생님들이 굉장히 선호하시는 교재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좀 어려운 문제들까지 나오기 때문에 이건 문제풀이용이다라고 봐주시면 되고 저희 메인 교재는 자체 교재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과제 완성도나 피드백 같은 건 당연히 제가 매주 수업 끝나고 이제 보내드리고요. 보시면 제가 맞춤 클리닉이라는 점을 적어놨습니다. 사실 저희가 일요일 날 한 번 3시간 반 수업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통합과학에 투자하는 시간이 너무 적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고 학생들도 그렇게 느끼는 친구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희가 클리닉을 따로 진행을 하고요. 주중 클리닉 당연히 진행을 하는데 이게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다 보니까 다른 수업이 굉장히 많아지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클리닉 요일을 정하고 클리닉 시간을 정하는데 거기에 부득이하게 못 오는 친구가 생길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희가 일요일 2시 수업이니까 일요일 1시 그리고 일요일 5시 반 이후에 1시간씩 이렇게 앞뒤로 1시간도 이제 불러서 계속 클리닉을 하려고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클리닉 때는 잘하는 친구들은 사실 문제풀이가 중요하기 때문에 문제를 더 많이 줄 거고요. 그리고 백지복습, 저희 서술형 대비해야 되기 때문에 백지복습 제시 걸리고 제재시 걸리고 하는 친구들 은근히 많거든요. 그런 친구들은 이제 클리닉 때 계속 제가 잡을 겁니다. 그래서 다 쓸 수 있는지 확인하는 시간으로 사용할 수도 있다라는 점 말씀드립니다. 자, 그래서 저희 교재 필기한 거를 살짝 가지고 와봤는데요. 요거 일부러 남학생 필기를 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판서 수업을 쭉 진행을 하게 되는데 학생들이 이렇게 꼼꼼하게 필기를 못하면 어떡하지? 되게 걱정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희가 이렇게 백지복습을 볼 때 거의 그 교재를 토대로 이렇게 만들어서 학생들이 이렇게 직접 다 써봐야 돼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딱 정신을 차리고 엄청 열심히 필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제가 보내드리는 이 문자를 한번 가지고 와봤는데요. 문자가 되게 길죠. 그래서 저는 답장을 바라지 않습니다. 그냥 한 번만 딱 읽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진도를 어디 나갔고 잘 따라오고 있고 클리닉 때 제시에 걸렸는지 뭐 이런 점만 잘 캐치해 주시고 우리 학생들이랑 열심히 잘 할 수 있도록 저와 소통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믿고 맡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